네, 안녕하십니까. 근본 10상자 강좌에서는 병원 정보 시스템의 구축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30일 패스트트랙 병원 경영 MBA 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병원 정보 시스템의 구축은 국내 대다수 병원들이 구축이 되어 있고 현재는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서 가끔 병원 CEO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지 가끔 문의를 해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경우 제가 향후에 모든 시스템들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될 거다는 생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병원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오버뷰 구축 전략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컨텐츠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경 분석, 사례 분석, 목표 모델, 이 시스템 어떻게 구축을 하는 이행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반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 정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석은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 대다수에 있는 병원 정보 시스템들이 국내에는 상당히 많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종합병원들이 한 400여 개가 있고 상급 종합병원이 한 45개, 병원급들이 뭐한 3천 개 넘게 이렇게 있죠. 요양병원은 또 요양병원대로 한 2천여 개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에 있는 병원들이 EMR이나 OCS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 시스템이 이렇게 빨리 구축이 된 동기가 어떤 동기인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정보 시스템이 제일 먼저 도입이 개발된 거는 키스트에서 개발된 경희대가 아마 제일 먼저 이렇게 된 거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국내에서 급격하게 빨리 일어나는 것은 아마 우리 문화 자체가 많은 진료를 급속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하는 어떤 이런 스피디 문화가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 시스템은 뭐 우리가 충분히 일본이나 선진국보다도 우리 정보 시스템이 앞서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게 이제 국내 정보 시스템이 건강보험 청구 중심의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 간, 쉽게 말씀을 드리면 빅5 병원이라도 환자 정보에 대한 용어 통일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환자 정보를 교류를 해도 의미가 없는 이런 어떤 좀 아쉬움이 있고, 이에 함께 병원의 코드 표준화가 상당히 국내에 아직 넘지 못한 큰 산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기술적인 동향들을 한번 보시면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빅데이터의 시대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가 이제 중요해지는 이유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활용화되면서 빅데이터 시대가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실제 인공지능이 오픈 AI를 비롯해서 각 중요한 밴드들마다 빅데이터를 하는 이유가 충분히 이제는 데이터가 사임을 해가지고 학습을 해서 인공지능이 인간이 하는 학습 능력을 배우게 되는 이런 부분까지 오게 되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의료기관들의 데이터들이 상당히 이제는 소위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의 자산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고 있으면서 빅데이터가 향후 보다 더 중요시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술적인 동향이 과거에는 온프레미스 시스템이었습니다. 온프레미스라고 하면은 전산실에 정보와 자원을 가지고 서버를 구축을 하고 정보 시스템의 요구에 따라서 서비스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시스템이 이제는 메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클라우드 센터의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후에는 정부의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강력한 드라이버 정책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클라우드 시스템과 온프레미스, 뭐 우리말로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
인하우스 이 정도 시스템이 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프레미스와 클라우드로 보면은 자체 생산 서버를 갖고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온프레미스, 초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죠. 구축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병상당 투자 비용으로 따진다면은 한 병상당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을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인력도 많이 들고 있고 구축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확장성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가면은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비용은 투자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정액만큼 사용만큼 데이터 요금을 주면 되는 거고 이에 따라서 시스템 엔지니어 업무량이 확 줄어들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시스템 구축이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확장성도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만큼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을 해 주는 거죠. 예상외로 이제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클라우드로 시스템이 간다게 되면은 트래픽이 굉장히 많아지면은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이 상당히 빨리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는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시스템을 중간점 정도에서 만나는 하이브리드 이런 방식도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정 부분의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보내고 어플리케이션은 온프레미스가 갖는다든지 또는 전산실에 데이터는 갖추고 어플리케이션들 각종의 그 병원 정보 프로그램들은 클라우드 센터에 둔다든지 이런 어떤 하이브리드 형태도 최근에 도입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방법인데 절충형으로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대세는 클라우드 정보 시스템이 대세다. 이래서 국내의 병원들이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어떤 기술 동향이 모바일 시스템입니다. 이 모바일 시스템은 뭐 스마트폰이 뭐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드디어 인공지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삼성에서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죠. 앞으로는 이제 랭귀지도 상당히 이제 크게 이렇게 어떤 해외여행에 장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이지만 개인적으로 ODA 비즈니스를 한다고 남미에 가서 일을 하는데 남미 분들은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에스파뇰, 스페인어를 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영어를 쓰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시내에서 물을 하나 사 먹는데도 뭐 워터 플리즈가 안 통하고 아구아 뭐 이렇게 밑에 아구아라고 해야지 말이 알을 정도로 영어가 아예 안 통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모바일에서 우리가 방금 스마트폰이 랭귀지를 그 자리에서 통역을 해준다면은 굉장히 아마 향후에 그런 이행의 장벽이 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시대입니다. 다시 원위치로 와서 모바일의 기술은 병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기술로 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웹 2.0을 기반으로 한 어떤 새로운 어떤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을 하는데 이 특징들을 한번 보면은 플랫폼으로 모바일 웹을 현재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표준과 개방형, 확장성 대단히 용이하죠. 롱테일 전략이 돼서 롱테일은 전략은 조금 이해가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롱테일은 소수의 있는 우리가 말 ABC처럼 소수의 20%가 모든 부를 창출한다. 뭐 이런 반면에 비해서 이 뒤에 롱테일 뒤에 있는 다수가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이런 전략이죠. 그래서 모바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소수에 있는 그룹이 아니라 참여자 모두에서 부의 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다수가 힘이 되는 이런 전략도 모바일에서는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5천만 국민들이 다 유아를 빼고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사용자 중심의 접근성이 높다. 그래서 향후에 정보 시스템 구축에 있어 가지고는 모바일 기술도 굉장히 고려 요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보안 시스템입니다. 이 보안 시스템은 개인의 정보 유출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커버를 해주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보안, 데이터 보안, 암호 인증 보안, 개인정보 보안, 보안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시스템 보안들은
기본적으로 방화벽을 다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이어월을 하는 병원의 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방화장벽을 세우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백신이라든지 또는 뭐 스팸 차단 소프트웨어도 운영하고 있고, 보안 운영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보안은 DB 접근에 대해서 암호화를 한다든지 각종 그 USB 보안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인정 부분에도 토큰링을 쓴다든지 암호화 키를 쓴다든지, 우리가 은행에서 이야기를 쓸 때 OTP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개키 비반의 정보 보안을 하는 시스템도 쓰고 있죠. 그다음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의 검색 차단 아예 못하게 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개인의 굉장히 이제 에피소드 하나가, 개인정보가 중요하게 된 게 건강보험공단에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가 사실은 공단의 개인의 사생활, 건강정보, 재산정보까지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옛날에는 좀 누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지금은 굉장히 보안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가 의료기관에 보안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시스템의 보안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를 하기 위해서는 또 보안 전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 시간 이후에 다시 정보 시스템과 보안 문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께 좀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공지능은 마시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굉장히 지금 의료 부분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기대하는 효과는 환자 치료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했고, 비용 절감 부분 또는 효율성 향상, 환자 치료 개선 부분에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영상 부분의 판단입니다. 엑스레이나 스캔이나 MRI 이런 부분들이 이 영상학 파트에서 하는 것보다도 인공지능을 써서 판단력이 거의 전문의 수준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 문제는 이제 병원에서 실제 영상학과에 있는 전문의들하고 업무 영역 간의 갈등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다소의 어떤 마찰이나 충돌이 있더라도 영상의학 분야의 AI 활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은 페루에서 사업을 할 때, ODA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페루 같은 경우는 아마존 지역이 있습니다. 이키토스라고 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인터넷망이 연결이 돼 있지도 않은데 인공위성을 이용하죠. 왜냐하면 아마존 유역에 물이 이제 범람을 하니까. 그런데도 이제 특히 이 아마존에 있는 그 여성들이 굉장히 조산하는 경험이 많다고 합니다. 주로 18세가 이상 된 기록을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상 산모가 있는 경우 사전에 발견을 해서 하는 이런 영상 의료 시스템을 많이 요구를 해서 국내 업체가 ODA 비즈니스를 하는 그때 지원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때 영상화학 쪽에서도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건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 나라에서는 의사의 영상화학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상 발견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의료 영상 부분에 AI를 소위 도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한번 지켜본 적도 있습니다. 진단 부분, 약물 발견, 가상 도우미, 건강 기록 부분, 예측 부분. 예측은 굉장히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러닝, 학습 능력 방법, 기본적으로 어떤 웨이팅을 줘가지고 학습 능력을 하기 때문에 예측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만약에 만약에 한 5분 정도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 음성이라든지 글씨를 한 장만 써서 인공지능한테 리딩을 시킨다든지 제 음성을 인식을 시켜가지고 한다면은, 오픈 AI 같은 경우는 제 목소리를 똑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성해낼 수 있죠. 문제는 이제 앞으로 국내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민감한 선거철이 왔을 때 상대방 후보를 비방을 한다든지 할 때 소위 말하는 어떤 거짓 정보를 흘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향후에 사회적 이슈가 될 거다는 이야기도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 분야에도 충분히 이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질환이
특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같은 경우는 뭐 의료적인 지식은 없지만은 치매 같은 경우 적절하게 어떤 패턴을 살펴가지고 향후 이런 패턴인 경우에는 치매에 걸릴 어떤 이완될 확률이 높다는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립스에 한번 네덜란드에 있는 필립스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보니까 수많은 이제 영상을 브레인을 촬영한 것들을 리딩을 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어떤 패턴일 때 환자분들이 초기에 진단을 해서 미리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영상을 DB로 구축하는 사례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 정보 시스템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가는 방법인데 이미 이 정부의 공공의료기관은 온프레미스보다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의 패턴들을 보면 통합 예약 시스템 구축, 모바일 앱, 환자 확인 자동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들에 대한 부분도 환자 안전 부분에도 많이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스마트한 입원 생활, 스마트한 입원 생활이라는 것은 환자 모니터링을 원격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침상에서 낙상을 한 경우 사전 발견을 했을 때 워닝 사인 코어를 갖다가 워드에 보낸다든지 하는 부분, 환자에 대한 감시 카메라를 작동을 해서 웨어러블한 시스템에서 환자가 지나치게 만약에 작동을 움직임이 없다는 장도 사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쪽에도 시스템이 이제 구축 중에 있고 스마트에 대한 부분을 하는 방법을 업무 효율화 부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라든지 위치 추적이라든지 자동화 이런 부분에도 많이 현재 시스템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국내에서 제일 먼저 소위 말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한 고대 사례를 한번 보면은 정밀 의료라고 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프리시전 HIS라고 하스피탈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인데 분산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는 거는 고대가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안암, 안산, 그다음 고대구로 이렇게 했는데 API 방식으로 해서 상호 인터페이스를 어플리케이션에서 인터플레이세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고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인데 굉장히 국내에서 빨리 시작을 하면서 다소 시행착오를 겪었지만은 국내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한 이 시스템으로 해서 먼저 향후에 있는 대형 병원들이 클라우드로 갈 때 좋은 테스트 베드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구성도를 한번 보면은 진료의 영역, 진료 지원의 영역, 원무, 공통 영역이 있고 부가 기능으로서는 모바일 EMR, 외부 데이터 연계, 심사 인증 모듈, 스마트 의료 응급 의료 연계 모듈을 가지고 있고 각 병원들마다 이 병원들은 데이터를 통합을 한 것이 아니라 분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산파트에서 향후 다소 이제 시스템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작성을 작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을 했을 때에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었고 병원들마다 분리를 한 부분들은 향후에 예측을 할 수 없는 재해가 일어났을 때 아마 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데이터를 컨테이너별로 저장을 한 컨테이너 방식을 따라서 HIS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컨테이너 방식도 하나의 온프레미스 시스템에서 클라우드로 가기 이전에 하이브리드 형태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드 표준화 문제도 역시 이제 이슈가 되었는데 PHIS 임상 코드는 대략 한 8만 9천 개 정도인데 기존에 이제 국제 표준을 만들고 나서 이것을 현재 세계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매핑 작업을 통해서 가능한 한 국제 표준에 맞추었다고 합니다. 임상 파트에서는 어, 보시는 것처럼 스노메드 시티 수출 분야에서도 ICD-10과 스노메드 시티를 사용을 했고 가로 파트도 이런 국제 표준에 원하는 표준 용어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코드 표준화를 병원이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국내의 대형 병원들이나 하는데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삼성 SDS, 그다음에 방금 말한 이지케어텍, 여기에서 보시는 고대병원에서 출발한 어떤 새로운 신설법인 정도, 그다음 가톨릭의 평화이죠. 이런 빅4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네들이 가지고 있는 표준의 코드를 병원에서 코드와 매핑시켜서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또 전략이 되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 서 매핑 작업을 할 수 있는 컨버터 시스템을 따로 구축을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 정보화의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선두병원을 한번 벤치마킹을 하는 게 대단히 좋은 용어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코드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향후에 빅데이터 자체가 자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전략. 그 다음에 가능한 페이퍼를 줄여나가는 작업들. 그 다음 이런 방법들. 그다음 병원의 중요한 정보들은 실시간 대시보드도 한번 만들어서 중요한 정보를 소위 말하는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이러한 어떤 선두병원의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규모의 병원을 벤치마킹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병원을 따라갈 수 없는 병원을 벤치마킹하는 이런 전략보다는 유사한 병원에 앞서가는 병원의 리딩 하스피탈을 ICT를 벤치마킹하는 전략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방법을 공급시장의 입장에서 솔루션을 패키지로 구입을 하는 방법과 소위 턴키 베이스로 자체 개발하는 이런 방식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턴키 베이스로 구입을 하는 방법이 최근에는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맞춤된 정보 시스템에서 필요에 따라서 한 10%에서 한 15% 정도 어드저스트를 하는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과거에처럼 턴키 베이스로 모든 시스템을 베이스라인에서 출발해서 개발하기에는 현재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몇 군데 실패를 했죠. 대표적인 사례가 국립경찰병원인데 경찰병원에서 기존 방식의 턴키 베이스로 시스템을 구축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다시 이 전산 패키지 방식, 기존에 만들어진 패키지에서 조금 병원에 맞춤용으로 몇 가지만 이렇게 고쳐서 사용을 하는 게 비용과 시간과 효율 측면에서 상당히 유용한 어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출성공 요소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만약에 새롭게 구축을 하게 된다면은 대형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시스템 흐름을 중소병원들은 한 6, 7년, 7, 8년 정도에 아마 시스템을 개발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향후에 정보 시스템은 클라우드를 한번 직접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어드바이스를 전략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몇 가지 키워드를 컨설팅 사례를 보시면은 이런 주요 키워드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단계적으로 클리니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한다. CDW라는 건 기본 개념이 어떤 거냐면은 클리니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전사적으로 이 정보 시스템에 지원을 받는 것들이 CDW의 기본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몇 가지 키워드가 데이터의 표준화, 데이터 품질의 강화, 필요에 따라서는 CRM 구축, CRM 우리가 지난번 공부를 했죠, 그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이를 통해서 고객 관리보다 더 좋게 된다면 스마트화 병원들 이게 나름대로 주요한 시사점을 정리를 했었는데 시간이 되시고 좀 관심 있으신 분은 강좌를 들으시고 이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원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대형 병원들은 ISP라고 하는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걸 ISP와 대형 병원들 하나 이제 기초 설계를 하게 되죠. 이게 조금 더 이제 상세 설계를 하는 게 ISMP인데 ISP와 ISMP를 하고 이것을 이제 외주 발주를 통해서 전문 소위 말하는 정보 시스템 업체들이 이 시스템의 구성도에 따라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감리를 해주는 감리회사가 있죠. 그죠? 뭐 이런 어떤 점차 합리적인 방법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는 정보 시스템 컨설팅을 했을 때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 모델을 개발을 할 때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상세 설계를 많이 할 때 보시면은 통합 EMR 같은 경우 원무, 진료, 간호, 진료 지원, 일반 관리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각종의 어플리케이션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 DB를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해서 목표 모델을 구축을 하는 이런 전략도 필요로 합니다. 병원에 따라서 이제 검진 부분의 시스템도 통합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것은 상당히 성격이 좀 특이한데 어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패키지에 종금에 대한 정보 시스템이 있다면은 같이 구축을 하시고 종금 부분이 없는 병원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 종금 부분의 어플리케이션만 따로 구입을 해서 우리 EMR 시스템에 연결을 해서 통합해가는 이런 전략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본적인 종금의 흐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시스템 중에서 스마트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참고로 이렇게 향후에 있는 시스템에서 스마트 시스템이 되면은 과거에 있는 이 많은 부분들이 정보 시스템으로 옮겨오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갖고 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환자의 어떤 EMR, CDW 이런 부분도 구성도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정보 시스템을 하는데 실제 병원 구축을 할 때에 ISP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한다면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ISP를 할 때 이제 스마트 케어 시스템이고 앞서 우리가 본 모바일 시스템도 ISP 과정에서 생산된 건데 보시면 화면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응용 시스템 개척은 어떻게 하고 DB 개척은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인 구성도를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RRS라고 해서 응급환자 대응 신속 대응 시스템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의료기관 인정이 아마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응급을 할 때 그 정보를 RRS 시스템은 구급차 안에서 기본적인 환자 바이탈 사인 같은 것이나 환자의 특이 사항들을 이미 정보를 제공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응급의료센터나 응급의료기관에 도착을 했을 때 환자의 프로세스를 빨리 신속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인데 이 부분도 RRS 시스템이 향후에도 개발되고 구축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병원의 추진 로드맵은 정보 시스템이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규모 시스템에서 준비 단계가 있겠습니다. 준비 단계는 현재의 정보 시스템을 진단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어떤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될지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직 추진 팀들이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거 보시는 거는 종합병원용입니다. 2단계에서는 병호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패키지로 할 것인지 하는 방법이고 패키지로 했을 때는 시장에 어떤 패키지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굉장히 이제 과제 하나가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새로운 신설된 시스템에 있을 때 데이터를 이관을 하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관을 할 때 풀 데이터를 전체 이관을 할 건지 아니면 파셜하게 부분 데이터만 이동할 건지 아니면 환자의 정보나 중요한 어떤 건강보험 청구만 할 건지 이런 할 건지에 따라서 데이터의 이관을 하는 게 상당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과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화 단계에 있어서 운영을 하면서 어떤 시스템에 에러가 발생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안정화 단계에 가서 하는데 가장 좋은 전략 방법은 기존 패키지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병원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RRS라든지 종합검진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스템을 추가로 구입을 해서 통합해 가면서 어느 시스템이 안정된 이후에 부가적 기능을 확대해 가는 이런 전략이 일반적인 어떤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규모가 작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리고 향후의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프레미스, 인하우스 시스템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이행해가는 단계에 지금 있고 아마 10년 후에는 대부분 이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다소 문제가 된다면은 지금에 있는 시스템에 있는 전산 자원들이 진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는 하이브리드 형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온프레미스를 가지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우리 정보 시스템의 자원이 고갈됐을 때 클라우드 센터로 이전해 가는 이런 단계적인 전략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준비 단계, 축소, 구축 단계, 이렇게 운영 단계 이렇게 했을 때 전략적인 대안을 따라가는 것도 한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기대 효과는 환자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높아가고 사용자 측면에는 뭐 유저 익스피리언스나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용자 편리성이 제고가 가지고 특히 병동에서 병동의 간호사분들이 자료를 입력할 때 굉장히 편의성이 제고가 될 수 있고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 병원의 운영 효율을 가지고 있고 정보 분야에서는 많은 어떤 안정성, 그 다음에 정보의 보안 관리가 향후에 많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거는 대형 병원에서 그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어떤 RFP라고 하죠. User Requirement에 대한 것들인데 이러한 어떤 리퀘어먼트를 요약을 해서 사업 제안서를 내면은 이게 따라서 정보 시스템 회사에서는 이 제안서에 충족시켜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죠. 그래서 목표 시스템이나 이런 걸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의 규모에 맞는 제안 요구서 작성을 해서 공급사에 제공을 해서 이에 따르는 우리 병원 시스템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요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